본래 사절단의 윤경을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까지 애석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애를 먹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았다. 꿈속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번갈아 나타나 애숙을 걱정했다. 종을 떼느라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적들이마저 오빠들 손에 들려 보냈건만 그리움은 신압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아침밥을 먹다가 애숙은 문득 축복진 이씨를 떠올렸다. 하란에게 말했다. 하란, 축복진 이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란이 대답했다. 예, 서인이 미리 말씀을 올렸어야 하는데 경황 중에 그러지 못했사옵니다. 14해 전 병자년 전난 때 한양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 가운데 뺏어난 미모의 여인이 한 분 있었나이다. 영골대 장군이 발탁하여 속정왕께 바침으로써 축복진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씨옵니다. 그랬군요. 내가 이씨의 초소로 한번 가볼까 해요. 안내해 주세요. 네, 알겠사옵니다. 진지상을 물리시면 멋이겠사옵니다. 예침 망부의 맨 뒤쪽 건물에 있는 축복진들의 초소는 가운데 종각 계복진들의 초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앞장선 하란을 따라 한쪽 구석에 위치한 이씨의 초소로 갔다. 애숙이 방으로 들어서자 이씨가 크게 놀란 표정으로 허리를 굽혔다. 처음으로 조선말을 썼다. 공주마마, 아니 대복진마마 납시온나이까. 그래요. 진작 찾아왔어야 하는데 조선 사절단이 귀향하는 일도 있고 해서 미처 시간을 내지 못했네요. 이리 찾아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어서 이쪽으로 앉으시옵소서. 이씨가 탁자 앞에 놓인 의자를 꺼냈다. 애숙이 방을 휘둘러 보니 조금 낡긴 했어도 가구나 장식품들이 괜찮아 보였다.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병자년에 천국으로 왔다는 말 들었어요. 경위가 어떤지 말해줄 수 있나요? 이씨가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껌뻑거렸다. 주름이 살짝 잡히긴 했지만 과연 이목구비 어느 곳 하나 나무랄 데 없도록 미색이 뚜렷했다. 네 생각이 나서였는지 그녀의 낯빛이 조금씩 상기돼가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정춘년 정월이었나이다. 15살 되던 그 해에 한양에서 집으로 들이닥친 총군들에 의해 느닷없이 잡혀서 포로 대열에 던져줬사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나이다. 상암 들녘으로 끌려간 부녀자들에게는 울부짖을수록 총군이 가혹한 채찍이 날아들어 살을 찢어싸웁니다. 짐승처럼 묶이고 갇혀있던 어느 날 소녀를 비롯한 몇 명의 처자들이 선발돼 영골대 장군에게 끌려갔고 살펴보던 장군이 조를 따로 뽑아두더니 나중에 속정왕 전하께 데려다 줬나이다. 그랬었구나. 애숙은 말로만 들었던 전쟁의 참상이 느껴져서 한숨이 나왔다. 얼마나 참혹했을까. 한양 집안에 있다가 불시에 잡혀와 상상치도 못했을 엉뚱한 삶을 살게 된 이가 애숙이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저렸다. 이씨의 이야기에 하란의 얼굴도 약간은 달아올랐다. 어쩌면 두 사람은 비슷한 사연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양이라면 어느 댁이었나요? 숭례문 근처에 집이 있었나이다. 아버님의 함자는 이자, 세자, 소자, 이 세소라고 하옵니다. 자세히는 모르나 왕가의 아주 먼 종친이라고 들었나이다.
가족관계는 어찌 되어 형제는 없었어? 예, 서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불현듯 가슴이 아려왔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렇게 아꼈으니 그 부모의 심중이 어죽하랴 싶었다. 부모님들은 여전히 한양에 살고 계시는가요? 이씨는 대답을 끊고 곧바로 눈물을 글썽였다.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서녀가 천국 심양으로 끌려온 것을 안 직후 어머님은 화병을 앓다가 숨지셨고 아버님 역시 한탄 속에 술로 지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사옵니다. 그랬다. 한양을 비롯한 조선은 병자년이 호란과 족축하성을 한없이 수치스러워했다. 맥없이 패배한 전쟁의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랑캐들에게 나라를 짓밟혔다며 시시때때로 분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찌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황제 윤호도 명나라의 곳에서 총나라의 곳으로 바뀌었다. 애습은 의자에서 일어나 울음을 가까스로 참고 있는 이씨 손을 잡아주었다. 그때 하란이 말했다. 즉복진 마마께서는 석종왕 전하의 유일한 혈육을 낳으셨사옵니다. 유일한 혈육? 아, 석종왕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이 없었을까? 유일한 혈육이라면 다른 처축들은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말 아닌가? 그래요?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애쓰기 두리번거렸다. 이씨가 저만큼 서있는 시녀에게 만조로 뭐라고 지시했다. 시녀는 곧바로 옆방으로 가서는 10살 남짓한 소녀를 데리고 들어왔다. 앞머리를 가지런하게 잘라 내린 소녀의 모습은 한눈에 보아도 제 어미를 닮아 있었다. 소녀가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굽혀 말없이 인사를 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몇 살이냐? 아이 신기어로 통하라고 하옵니다. 올해 12살이옵니다. 아이가 조선말을 하여 깜짝 놀랐다. 아무래도 제 어미가 가르친 듯 했다. 네가 어미 나라의 말을 배웠구나. 예, 하지만 잘하지는 못하옵니다. 동화가 명랑한 얼굴로 말하는 모습을 보니 애습도 왠지 생기가 돋아났다. 조선말을 하는 딸을 바라보는 이씨의 얼굴도 활짝 펴져 있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낯설고 외로운 땅에서 자라나는 자식을 보고 사는 재미가 상당하리라 짐작이 되고도 남을 일이었다. 이제 종종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감사합니다, 대복진 마마. 인사를 마친 동화가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다. 애숙이 이씨에게 말했다. 경험이 많으시니 내가 모르는 것 자주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조선인으로서 서로 덮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씨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표정이 다소 밝아진 듯하여 흐뭇했다. 애숙은 하란과 부수를 약대시장에 내보내어 구기자 뿌리와 실 고사리의 포자, 누티나무 꽃을 구해오게 했다. 유태전 만년의 외할아버지가 각효를 알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약을 만들어서 외가로 가져가는 일을 본 일이 있었다. 더르고니 애숙의 처소에 들를 때면 약재를 다려 마시게 했다.
그리고 섭종왕을 모시는 수행 시종에게 약물을 들려보내어 상복하도록 하기도 했다. 애숙이 종성 덕분이었는지 섭종왕은 다행히 여름이 넘어가는 계절에 과로 끝에 한 차례 가볍게 갑혈을 한 것을 빼고는 증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 세월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섭종왕은 여전히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대유세 혹은 1회 만에 한 번꼴로 애숙이 초소를 찾았다. 변방으로 출정 가거나 하면 보름 이상을 돌아오지 않기도 했다. 그동안 애숙은 2차례 예친 왕부 저축들을 불러 오찬자리를 더 가졌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축복진 이스의 서생인 동아가 이따금씩 애숙의 초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는 일이었다. 동아는 매우 영리한 아이였다. 그 아이는 오미나라 조선에 부쩍 관심이 많았다. 애숙은 동아에게 한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의 향수도 함께 달래곤 했다. 10월 중순 들어서면서 애숙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나른하고 한낮에도 자꾸만 졸음이 왔다. 밥맛이 없고 미열이 나면서 배는 고픈데 밥맛이 없고 가끔 속이 미스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하란이 불쑥 물었다. 대복진 마마, 혹여 달고리가 끊긴 것은 아니언지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애숙은 2달째 탈고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래요. 지난 달부터 없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웅태를 한 건가요? 하란이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그런 것 같사옵니다. 마마께서 해임을 하신 게 분명하옵니다. 경아드리옵니다. 애숙은 당황스러웠다. 시집온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섭종왕의 경우는 10명에 달하는 저축들이 있어도 그냥 축복진 이씨가 낳은 동아 말고는 자식이 없던 참이었다.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도르곤이 초소에 왔을 때 애숙이 미처 말할 새도 없이 하란이 만조로 먼저 호들갑을 떨었다. 섭종왕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정말이요? 그대가 정녕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이요? 애숙이 부끄러움에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섭종왕은 애숙을 올싸안았다. 고맙소. 부디 아들을 낳으시오. 애숙은 할 말을 끝내 찾을 수가 없어서 쫄쫄매고 있었다. 도르곤이 피양구에게 명을 내려 궁례를 드리고 오게 했다. 늦은 시간에 예의 그 변발이 의사가 예친망부 애숙이 초소로 불려왔다. 한참 동안 진맥을 한 끝에 궁리가 말했다. 감축드리옵나이다. 대복진 마마께서는 회임을 하신 게 틀림없사옵니다. 그날 밤 도르곤은 밝은 얼굴로 애숙과 늦도록 담소했다. 애숙은 축복진 이씨의 서생 동아가 종종 찾아와서 머물다 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섭종왕이 더욱 기뻐했다. 다음 날 조선국 왕이 보낸 배, 해삼 등이 포함된 물품이 전달됐다. 자신의 해임을 알고 보낸 선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애숙은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 친정 어머니가 보낸 것처럼 소중하여 차마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